병원만 다녀오면 꼭 실손보험 청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가벼운 감기나 1, 2만원짜리 간단한 치료에도 이 실비 청구해야지 하시는 분들 정말 한두 분쯤 꼭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 갈 때마다 청구하는 게 과연 진짜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실손보험 무조건 청구하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보험을 새로 준비 중이신 분들 혹은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내 돈이 새는 상황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먼저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무려 약 3,900만 명, 우리 국민의 약 75%가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돼 있을 만큼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냐면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 약목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 1만원, 2만원 나오는 진료비도 무조건 청구하자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그럼 정말 작은 병원비도 모두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1만원도 당장 절실하다. 당연히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미 보험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향후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 걱정 없다. 쭉 유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를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만 보험 준비가 아직 덜 되었거나 앞으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무턱대고 청구하는 건 정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고 나면 그 내역이 ICPS라는 신용정보통합조회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모든 보험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보험사에서는 이 청구 이력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까요? 보험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고객, 즉 잦은 청구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따라서 청구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이나 인수거절, 보장 축소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손보험을 매번 청구하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첫 번째 불이익은 바로 부담보와 할증입니다. 보험사들은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신체 부위나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에 대해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과거 청구 이력이 있다면 부담보나 할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고객님들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부담보, 할증이 붙는 억울한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나 허리가 뻐근해서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를 자주 받으셨던 분들 주변에 한두 분쯤은 계실 겁니다.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5년 이내 7회 이상 치료는 알릴 의무의 대상입니다. 내 입장에선 단순히 스트레칭 하듯 마사지나 치료받은 건데 보험사 입장에선 이 부위는 위험도가 높은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해특약 제외가 되거나 해당 부위에 부담보가 잡히거나 특정 질환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심지어 할증, 부담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유병자 보험으로 가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험 가입할 때 과거 청구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고객님들께서 그때 병원 가신 적 있으시죠?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녀왔는데 별거 아니었어 이런 말씀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사는 외래 기록지나 검사 결과지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이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살던 곳이 먼 지방입니다. 타지방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렵게 서류를 또 받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질병 코드가 찍혀있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20대 여성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체질에 고지사항도 전혀 없던 분이었어요. 너무 건강하셔서 저도 당연히 이건 문제없이 바로 가입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 다녀온 청구 이력이 있으니까 관련 결과지를 제출해주세요 이런 통보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객님이 과거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었던 겁니다. 고객님 말씀으론 딱 한 번 다녀왔고 약도 안 받았고 치료도 안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병원에 가셔서 관련 서류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가입 거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서류 안에 고객님도 전혀 몰랐던 R42 코드, 어지럼증이라는 병명 코드가 슬쩍 찍혀 있었던 겁니다. 보험사는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어지럼증? 머리 쪽 질환 가능성, 리스크가 높다.
다행히도 이 사례는 잘 해결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는 머리나 뇌와 관련된 이런 질환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고객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니 뭐 정작 어지럼증도 없었고 아니 왜 하필 이런 질병 코드가 찍혔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대처 방안을 안내드렸고 병원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져서 수정 서류를 제출한 끝에 최종적으로 심사 통과, 무사히 가입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요, 실비 청구 이력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자. 어지럼증? 뭐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심사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이처럼 단 한 번의 청구 이력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보험료가 더욱더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밖에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실비 청구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럼 실비는 왜 가입한 거예요? 청구 안 하면 그냥 돈 버리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청구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구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청구 소멸시효 3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잘 보관해 두시면 보험 리모델링 끝난 후에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해 보세요. 내 보험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납입하는 보험료 보장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은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험은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잠깐의 청구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보험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청구 타이밍 놓치면 보험은 내 편이 아닙니다. 보험은 무작정 청구한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험금 받을 수 있을 때 꼭 받으세요. 다만 타이밍과 전략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이 행복해지는 시간에서는 항상 어렵고 복잡한 보험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보행시 또는 영상 내 연락처, 문자, 전화 편하게 요청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